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역대대 용사들 시작하면서 축하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고생하셨어요. 자, 최종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이상우 기자님. 이거 20%죠, 20%. 예. 가돌림에서 네. 19.58이니까 와. 900만이 거의 그냥 1000만이 첫날 가서 그냥 찍어주신 거예요. 일 안 한 거야? 야, 엄청- 일 안 한 거야? 삶을 쪼개서 아니. 간 거죠. 그러니까요. 새벽부터 예. 제가 새벽에 오픈런 가서, 해서 예. 오픈런. 예.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정치를 할 것이냐,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냐,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요즘 조국혁신당에서 아, 입당 제한?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계신 우리 강해 강미정입니다. 미정. 아이고 나는 지금 김혜경 여사 이렇게 강혜경. 김혜경 여사 알고 예, 있어. 예. 아 지금 강혜경, 정신 김혜경, 강미정. 네.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예. 와 어서 오십시오. 오늘 사전투표 하셨어요? 저는 내일 계획하고 내일 있습니다. 사전투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쫙 돌아봤어요. 오케이. 얼마나 많이 모이셨는지. 그 내용을 너무너무 상세히 오늘 강남 3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발한다고 고발뉴스 대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요즘 고발한다고 바쁩니다. 하도 정치권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의 신속대응단 부단장이죠. 박관천 전 행님만 어서 오십시오. 아 정말 고발 많이 했습니다. 고발 많이 하고 있던데요. 조금 전에 속보 하나 나온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KBS하고 MBC가 아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다 내리는 걸로 한 넘어갑니다. 이게 SBS도 내립니다. SBS도 내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찾아서 내려야 한다. 그때 방송 토론 중에 했던 그 발언은 방송 뭐 심의 규정 뭐 이런 겁니까? 그게 그렇죠. 예, 혐오 조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비판의 문제를 떠나서 완전히 방송에 다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벌써 6,5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와 오늘 이렇게 가면 2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와우. 넘기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1,500명으로 시작하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보시면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님, 김성란님, 이우애님 그리고 YU경75님 강미정 위원장 화이팅해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우리 동무 리상호 조아버리 와 이 또 동무 이분 또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방송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세 분에 대해서 응원과 격려의 댓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사전투표 하셨으면 어떤 복장으로 또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 무려 1,000만 명 지금 네. 가까이 지금 900만.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오늘은 여전히 긴장하고 각오가 확실하지만 그래도 오늘 잘하셨다. 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함께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우 기자 네네. 사전투표 오늘 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갔는데 예.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일 새벽에 가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때 사전투표하러? 지금 저는 상암 쪽에서 몇 군데 돌았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제법 많이들 했잖아요. 네. 근데 뭐 투표율이 뭐 높다는 거는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강남에서도 그랬다면서요. 난리 났습니다. 네. 미어 터져요. 자 그러면 우리 박한천 예. 행정관님 부단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뭐 이상한 보도가 떠가지고 고발한다고 빨리 나오면서 아침에 6시에 있잖아요. 예. 6시에 출발하면서 동사무소 앞을 지났어요. 예. 6시에 줄이 서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저 아침에 제가 경기도 동사무소 아니라니까. 아니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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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꼰대 제가 있으니까 꼰대 얘기입니다. 예. 아니 국민학교는 어디 나온 거야? 초등학교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저는 놀랬던 게 그리고 아까 또 오전에 한번 가봤어요. 오전에 한번 가봤는데 줄 서 계신 분들이 오늘 약간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불평을 한 마디도 안 해요. 예.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요. 그분들 중에서 이 뭐 햄버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서서 드시는. 예, 서서 드시면서 줄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국민이 무섭구나. 예. 이걸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경북 영천에서 사전투표했습니다. 김상구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혼자만 하지 마시고 내일도 많은 친구들 가라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덕봉님 고맙습니다. 사전투표도 하셨죠? 아니면 내일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네. 오늘 이대로 가면 3만 명 갈 수 있다. 3만 명 가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벌써 9,300분 들어오셨고요. 우리 엄마도 판 뒤집다고 통영에서 야. 오늘 일찍 했다. 자, 요 이제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일찍 했다. 일찍 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야, 통영에 계신 단디님, 통영 출신이 아마 국회의원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사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예. 전현희 의원이 통영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문석 의원도 네. 경남 통영 출신인데 아이고 막 아이고, 영천에서 통영에서 이렇게 투표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서울분도 잘하셨지만 호남분도 맞습니다. 잘하셨지만 영남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투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슴 떨면서 투표했습니다. 우와, 백순아님 내일은 추가로 21%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상우 기자 같은 분들이 예. 오늘 갔다가 이제 못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가장 빠른 소식통 우리 강 대변인이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강남 3구에 오늘 가보니까 어떤 진풍경이 보통은 예.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고 유치원 등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좀 치우고 쉬기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서초, 강남, 삼성 이게 아마 출근해서 직장인들이 짬을 내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 들고 있고 복장 자체가 집에 있다 나온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혹시 내일 사정이 생겨서 사전투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지금이다. 그래서 오픈런 하신 분들도 있고 점심 전에 나와서 투표하고 점심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줄을 많이 설 일인가? 총선 때도 굉장히 줄은 길었는데 사전투표소에 줄이 그래서 맛집 보통 기다려서 대기표 받는 것 이상으로 이런 광경은 저는 10년 좀 넘게 그 지역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경찰에 네. 있으면서 뭐 대선에 투표 관리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 사전 투표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있잖아요. 6시 전에 줄 서는 거 처음 봤어요. 5시 반부터 예, 6시 전에 줄. 아니 그래. 아니 급한 거죠. 아니 우리가. 저를 처음 봤어요. 원래 줄 서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6시 전에 줄 서 있는 거는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예.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요번에는 내가 뭔가 내 권리와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거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다녀오신 분들 말씀들을 많이 지금 예. 저도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달달달달 떨린대요. 이게 그러니까요. 혹시 딴 데 찍을까봐.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아까 그 매불쇼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도 떨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손 가지고 이렇게 네. 했다는 거고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디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네. 스타일이라고 하고 파란색 물결이 엄청 많았다는 것인데 파란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현장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은 어떤 복장을 또 가지고 갔는지 야 근데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나름 꿈나무님은 정말 걸작인데요. 이 내용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네. 오늘 정치색을 떼놓고 드러낼 수 없어서 은밀하게 파란 속옷 입고 갔어요. 야 이건 뭐야? 모자 쓰고 점퍼 입고 청바지도 평소보다 더 진한 거 하고 파란색 셔츠 입고 이런 네. 분은 많은데 아니 이분은 속옷을 그러면 파란 걸 입고 가면 볼 수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어쨌든 참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하시니 네. 웃어드릴까요? 울어드릴까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나름 꿈나무님 내일은 제가 오더 하나 드릴게요. 오더? 다른 분들한테 네. 정말로 파란 옷 입고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청색 점퍼 이런 거 오늘 난리였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종호님 대구 한번 디비봅시다 이렇게 주셨고요. 투표하는데 진짜 손이 떨렸다. 동양민녀님 민녀님 그리고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와 우리 킹스맨님 대단합니다. 미니님 이렇게 주셨고요. 부산인데 오늘 반차 내고 투표 완료하셨고요. 서초동 방배동에서 SYS님 그리고 우리 가족 4명 한채주님 사전투표 완료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일찍이 투표했습니다. 오정숙님 야 이제 표현력도 좋아져가지고요. 네. 일찍 일찍. 이렇게 이제 하면서 투표했다. 전을롱님
저녁 예, 발음이 제가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노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6명 데리고 가서 투표했다. 사전 투표 완료. 와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만 기다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독립만세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 입고 은경님은 아예 가셨대. 파란색 원피스 입고. 근데 이게 뭐 재뿌리는 얘기인지 몰라도 아니 뭐 뿌려보세요. 네. 예. 박근혜가 오늘 무슨 옷 입고 그렇죠. 왔는지 아세요? 파란색 그 아니 전박에 이걸 입었고요. 한번 준비됐나요? 파란색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오늘 파란색 전박이 같은 이게 남색, 곤색. 명색이 전 양반이 남색을 입었죠. 정치인이잖아. 그 전혀 이렇게 무시로 그냥 옷을 입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그것도 저 그렇고. 옷을 입고 네. 한동훈도 한동훈 한번 드레스 보실래요? 코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한동훈도 의도는 그냥 안에 파란색. 안쪽에는 예. 그러니까 그러죠. 소심한 저항 반항 같기도 아니, 하고. 그거예요. 네? 내가 파란색을 갖다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내 속 마음은 이렇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뭐 투항이거나 그렇죠. 더 일종의 아니, 좀 투항이라기보다는- 살려달라는 민원 같기도 하고. 야, 지금 오늘은 그 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나타나는 아. 저항이죠. 예. 야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오늘 우리 투표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네네. 난 내일 새벽 마누라 손잡고 일찍 갈 것임 천의 얼굴님 이렇게 주셨고요. 아니, 네. 지역 당원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한가한 시간에 갔는데도 줄이 이 정도예요 하고 저한테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 예. 피디님께서 한번 띄워주시면 아, 예. 오늘 사전투표 현장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진 띄워주기 전에 제가 이제 소개 몇 개 하겠습니다. 예. 저도 원하는 곳에 투표했어요.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 원 원해요. ONE 네네네. 이제 이런 의미죠. 야 이렇게 주셨고 우리 가족 4명 다 했습니다. 김정수님 고맙습니다. 딸에는요 미국 LA에서 일찌감치 투표했습니다. 파란 체크 자켓 입고 갔습니다. 퀸니님 그리고 전 조금 전에 투표했는데 와 사람 오왕 많아요. 자 부산에서도 올라왔네요. 1번 이재명님이 부산인데 평생 사전투표 처음 해보는데 줄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예. 줄 서 있는 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 감격이죠. 야. 놀이동산급이에요 사실. 아 제가 진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사실 용지바다가 딱 들어가니까 네. 이상하게 저하고 똑같아요. 울컥하는 거예요. 우와 이제 끝장낼 수 있다 이런 거보다 막 회한이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힘도 좋잖아요. 이거 찍을 때요 번질까봐. 막 힘을 썼어. 호호 불고 이렇게 해서 불었다는 분 많아요. 그렇지. 번질까봐. 접혀서 또 그리고 묻을까봐. 예, 접는 것도 부는 건 기본이지. 맞아요. 접는 것도 그냥 못 접어가지고 혹시 또 갈라지면 또 안 될까 싶어서 싹 이렇게 말아가지고 냈는데 그리고 정말로 딱 이거 확실하게 밀봉해야 됩니다. 이거 딱 벗겨갖고. 관외 투표는 딱, 또 맞습니다. 관에는. 네. 정은숙님은 저희 남편은 오늘 저는 내일 반드시 합니다. 사투 끝낸다. 야 이렇게 주셨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강원도도 있고요, 호남도 있고 김포에서 야 이분이 이렇게 하셨네요. 장충권님은 저는 김포 사는데요. 1번 일찍 찍고 투표 용지 들고 혼자 흔들었대 이렇게 흔들고 나서 신이 나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했고 오늘 막 속에 밀렸던 게 다 내려갔다 이렇게도 이제 하셨고요. 처음인데 투표했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자 이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소는 저쪽 앞이에요. 어. 앞인데 그나마 중구네 중구요. 한산한 공간이에요. 오. 그런데 지금 다들 나 투표하러 줄 서 있어라고 메시지들을 보내시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복장을 보면 분명히 출근해서 짬내서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출근 전인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기다려온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다. 예. 이 사진도 줄 굉장히 긴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우와. 이게 저 어디예요? 앞쪽이 투표소예요. 예. 와, 안 보이네. 굉장히 어디입니까, 길죠.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오. 경기도 당원분들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 줄에 서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는 정말 저분들이 웬만하면 식당에서 줄 서 있으면은 뭐라 하죠? 다른 식당 가실 분들이야. 다른 식당 가요. 야,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야 행복망님은 청바지에 청쪽 입고 갔습니다. 나는 내일 파란색 원피스 입고 간다. 우리 또 지금 지금 막 하도 빨리 올라가서 제가 다 못 오겠는데요. 참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파 들고 가는 거 막았었잖아요. 그쵸. 예, 예. 대선 때. 또 이 뭐 막는 일은 없겠지. 야, 그렇죠. 송은경님은 대단하신데요. 나는 그래도 혹시 나비 볼까 싶어서 숨겨서 살 말아서 넣었는데 네. 이분 아예 펴서 넣었대. 펴서 그냥 넣어도 되잖아요. 그거는. 기술이네요. 기술인데, 야, 송은경님 대단하신데요. 사표 될까봐 손이 부르르 떨렸다. 넘부 녹수님 고맙고요. 야. 우리 집은 오늘 다 끝냈습니다. YG님.
파란 나라 파란 물결이다. 야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예. 대표님. 여기 어디예요? 저것도 이제 사전투표소를 한참 이제 앞에 둔 그 줄인데 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한쪽으로 붙어서 줄을 선 저 모습에서도 굉장히 시민 의식 느꼈습니다.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표를 한다. 저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고. 예. 와 저런 네트워크 다 있어요? 대변인 되면 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라고 우리는 일찍 투표한다. 일사불란하게 한다라는 일사불란하게 네. 일찍. 야 원팀으로. 원팀으로 원 없이. 원 없이 계속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연상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한 한 단어 선택을 잘 하셔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휘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정말로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도장 찍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장을 찍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진짜 몰랐지만 얼마나 내가 이걸 찍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이고 이름을 소개 못 해드려서 죄송하는데요. 한국에 사전투표 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또 김도희 선생님이 글을 주고 계시고 호호 불어야 하나요? 아니 안 불어도 됩니다. 호호 불었다는 것은 혹시라도 번져나가서 번질까 봐. 표가 무효표될까지부터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요. 투표하는 것에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임영월님 고맙습니다. 경북 상주농부 60년생인데 투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일찍 내표했습니다. 신정님도 주고 계시고요. 줄이요 진짜 일렬로 해서 너무나 질서를 잘 정연하게, 지키더라. 네. 야, 이게 월드... 일찍이 와가지고 일렬로 써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찍더라고요. 와. 원 없이 예. 원 없이. 예.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이상호 기자께서는 오늘 이제 방송도 또- 하고 오셨을 테고 또 성을 갖다가 설마 일로 바꾸시는 거 아니죠? 저 일상호잖아요. 일상호 대표님. 아, 모르셨어요? 아 그러세요? 집에서 그렇게 불러요. 지금 댓글에 보면 예. 로그인 러브님께서 투표율 높은 걸만 흥분하지 말고 왜 높은 건지 냉철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예. 그 아까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일상호입니다. 아니 일상원데 지금 아. 조금 이제 댓글 로그인 러브님. 예. 로그인 러브님. 로그인 러브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투표율 높은지 오늘은 저희들이 평론할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블루 코드로 예. 정말로 내 마음을 표심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줬던 여러분들 눈물을 흘렸던 그 감정 줄서가 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했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는지 의견 한번 줘보십시오.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오늘 제대로 정치평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황교안 그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오늘 전국의 투표소에서 그 뭐 행패 부리다가 쫓겨나거나 체포당했거든요. 일부는 여러분들만 보셨겠지만 뭐 투표와 부정선거다 그래서 네. 선거 공보물에다가 뭐 붙이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뭐 자기가 카운트한 거랑 니네랑 다르다고 막 따지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유노게임 부르다가 체포된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황교안뿐만이 아니라 김문수도 사전투표를 할까 말까 못 정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전투표를 하긴 했어 인천에서. 네. 그런데 왜 했냐 그랬더니 뭐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부정선거가 되면 판이 바뀔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당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묘한 입장을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황교안과 부정선거 세력, 내란 세력 그리고 저들 대부분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투표는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손이 떨렸습니다. 우짜님 그리고 밤새 일하고 첫차 타고 집에 가서 표를 찍었고 일찍 찍었다 이렇게 서비님 기아 타이거스 야구 후배들에게 투표 독려했습니다. 광주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저는 꾹 눌러 찍으면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들레님 아마 오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건데요. 혹시 우리 방송 준비되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 국민들 또는 당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화로 직접
그 육성을 보내서 그 사전투표 호소를 한 게 있는데 준비되면 우리 좀 제 자막에 좀 띄워 주시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다고 방송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방송을 혹시 봐주는 사람이 있나 이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올린 분이 있습니다. 알란 료님이네요. 정계환 대표처럼 저도 지지자지만 민주당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격려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오늘 전화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오늘 본 사진 중에서 제일 찡했어.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공항이에요. 인천공항. 그러면 저 줄 보이세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이분들은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고 그렇죠. 서둘러 간 지금 거죠. 보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원래 공항 가면 항상 이렇게 좀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시간에 쫓기는 그런 뭔가 있잖아. 맞아요. 근데 저렇게 줄을 길게 서 있다는 거는 저분들이 이렇게 관략근이 강하시던가 네. 아니면은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단호한 내라쫓길 의지가 있는 분들인데 정말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여행, 좋은 업무 보시고 오셨으면 하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참 진짜 잘 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하러 오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유경님이시군요. 유경칠호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조국혁신당 이 예. 중요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정부 당원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 강미정 위원장 화이팅 응원할게요. 참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시구나. 예, 맞습니다.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시구나.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주셨고 와. 서울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지난주부터 투표하고 싶어 손이 건질건질했습니다. 아침 일찍 6시 30분경 투표하고 출근했어요. 기표하고 후후 불어 말리고 나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젊은이들도 손이 건질건질했으려나요? 일찍 갑시다들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쌍디오메님께서 슈퍼챗을 엄청나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헤라님이 슈퍼챗과 함께 예. 저는 투표 도장을 찍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예. 5.18 네. 유족이시라고 얼마나 더 각별하셨겠습니까? 마르셀리님께서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관위 사무소 앞에서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예. 경찰이 다 하고 있는데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켜주고 있고 그 CCTV는 이미 저 투표함은 CCTV로도 하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마르셀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그리고 공항에서 투표를 한다는 거는 12.3 내란 때 우리 시민들께서 국회로 모여주신 것처럼 내 삶을 쪼개서 내 시간을 쪼개서 나라를 위해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국민은 게으른 정치인들, 무능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삶을 쪼개 투표장으로 간다.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녹음해 놓은 걸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를 살립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꼭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이걸 제가 오늘 못 받은 거예요. 왜 이걸 받았다는 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거 받은 분한테 내가 하나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받았다 못 받았다 막 이것 때문에 야 어떠냐 이재명 후보 이걸 딱 하니까 투표한 사람도 눈물 투표하러 갈 사람도 눈물 아마 이 전화가 당원들 같으면 한 250만 명 되잖아요. 이렇게 갔으면 이거 듣고 간 분들이 완전 감동 먹었다 사전투표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아침에 여의도 출근하면 있지 않습니까? 일찍 그 아침을 하는 식당이 있어요. 또 해장국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일찍 가가지고 한 7시 10분인가 밥을 잠깐 이제 먹고 그런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받더니 아이 엑스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면서 탁 던지는 거예요. 네. 다 놀랬죠. 아침부터 이런 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김문순의 전화. 예, 그분 녹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탁 전화기 던지고 밥숟가락 놓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예. 어머 그래서,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저 해장국값을 제가 내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했어요. 야, 오늘 참 이제 노부모님 모시고 투표장에 갔다는 분들 91세 시어머님하고 5 식구가 7시에 사전 투표 완료했습니다. 김정환님 참 대단하시고요. 81세 할아버지, 78세 할머니 일찍 가서 찍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우리 어르신 부부가 두 네. 분이 딱 가셨구나.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J12님인데요. 81세 할배, 87세 할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노부부 같다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저희들 박수 치면서 존경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일찍 가니까 줄이 없던데 내일은 더 일찍 가라, 새벽에 가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없으셨 한국에서 사전투표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거의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뭐 우스울 수도 있고 우습지만 슬플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전 후보가 그 당연히 뭐 입원을 찍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혹시 우리가 지금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한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손학규 효과인가 봐요. 손학규, 네. 안철수.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명이 끝났습니다. 와!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아니 저걸 보면 있잖아요. 이제 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제 당도 문을 닫을 거고. 예. 요즘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그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 이제 개그 콘테스트 나가가지고 개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리 막 하는데 저게 보면 닮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선대위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걸 갖다가 바로 그 다음날 반박했거든요. 네. 딱 증거를 대가지고. 그럼 또 말을 또 금방 바꿔요. 그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썰도 있다 그러면 또 말을 또 바꿔요. 예. 아니, 예. 내가 틀리게 말했습니다. 원래 말한 게 맞습니다. 또 바꾸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자, 그런 걸 보고 요즘 제 양반들이 왜 저러나 했더니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저 손학규 선생께서 나오셔가지고 지지선을 해주시지 않나. 또 이제 아직까지도 철수를 안 하고 있는 안철수께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또 이재명 지지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네.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부단장님 계신데 예. 제 자랑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이 자기 자랑 바가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가 예. 사전투표에 대한 본인의 공식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두고 봐라. 김문수 사전투표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라고 제가 여러 번 맞아요. 이야기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까? 예. 예. 그래도 방송용으로 그렇게 멘트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기억납니다. 어쨌든 김문수가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두고 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밀려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본인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투표율 이렇게 높아진 거 국힘 지지자들이 다 가서 찍었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이 없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사전투표를 하고 난 뒤에 김문수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면 하루 만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하루 만에 투표를 하다 보면은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또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투표를 다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대변인 예.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적 갈등에 외적 표현이 아직 결단을 못 내린 상태에서 자아가 두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잠깐만, 굉장히 소설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적 갈등이 내적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정리전에 하는 대로 두 가지 자아가 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예. 양다리를 걸쳤다. 양다리를 갖췄다. 예. 아니, 그래서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요. 쉽게 말해 표현하면은 룸사롱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 룸사롱 가가지고 콜라 마시고 나왔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다. 예. 계속 이제 두 분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저거는 사전 투표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헷갈릴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수수께끼, 수수께끼. 적으면서 들었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거나 없애야 된다. 네. 그런데 투표를 낮으니까 하긴 했다. 근데 투표를 하루 만에 하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 걸작이에요. 투표 날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투표를 다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안 돼. 저 논리라면 문제점이 개선하거나 없애야 될 정도로 심각한데 예. 자기가 했어 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저걸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빠져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 그 어려운 문제 좀 내지 아니 마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사전투표율이 하루 만에 역대급으로 19.58인데 누가 나가서 저렇게 많이 찍었느냐. 네. 그러면 양당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대변인이 전쟁이 납니다. 예. 우리 쪽이 더 많이 갔다. 이거는 확실히 우리 편이야.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더 많이 갔다 했는데 민주당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더 투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매우 겸손해하고 네. 똑같이 국민의힘도 매우 겸손해하면서 조용하다. 아무런 논평이 없다.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 원래 이렇게 말씀 중요한 사안이죠. 네. 이 투표율이라는 게. 근데 19.58, 20% 나왔으면 이건 막 엄청난 뉴스인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치적으로 자아자찬해야죠. 유리하게 예. 뭐 성명도 내고 막 논평 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민주당은 일단 로키로 딱 가만히 있어. 관리하고 맞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해. 제대로 할 말이 없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조용해요. 그 양당이 네. 이례적으로 협치가 돼서 매우 겸손하다고요. 아무 말을 안 해. 본론적으로. 논쟁을 하지 네. 않아. 싸우지 않아. 저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말은 아니지만 장소와 행동으로 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신촌에서 사전투표했잖아요. 예. 잠실이 있죠. 예. 경기장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촛불 집회 아니면은 야외 집회를 했던 곳이 이제 그 광장이 경기장으로 바뀌었고 경기장은 대결 구도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란 종식, 내란 심판에 대한 선거라는 것을 장소와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나머지 대변인이나 당 입장은 조용한 것이 균형 있게 맞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댓글도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소개 안 해줄 수가 없네요. 야, 김혜성님께서는요. 안철수 의원님, 손학규 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주셨는데 참 정말로 본능적으로 저런 말이 나왔는지 아닌지. 자, 제가 잠시 후 전해드리겠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김혜경 여사가 어디서 투표를 했습니까? 사전투표를 부산 초량에서 했어요. 부산 동구 초량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했고 신촌에 갔어요. 부산에서 갔다. 야, 그럼 부산에 엄청 오늘 왔다는 소식 듣고요. 열광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열광을 했느냐? 우리 유튜브만 열광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보도를 많이 안 안 해주더라고요. 해줬나요? 조용한 내조하는 거죠. 조용한 내조인데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는 네, 안 그러면 다룬 더 거죠. 막 이렇게 할까 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본 건 아닌데 오늘 김혜경 여사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PK 부산 울산 경남에 표를 모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 이제 대구 경북까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톨도 놓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특별하게 해야겠다는 이런 느낌을 딱 보니까 야, 확실히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 얘기하지 말까요? 할까요? 여러분들
쭉 저한테 말씀 주시면 요 소재로 좀 더 이어가도 되고요. 완전히 흥이 나고 신이 나고 좋은데 이준석 후보 이야기 하려니까 또 입이 좀 불편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할까 말까는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하라는 말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 더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이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로 내일까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이상호 기자 좀 싫어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36.93입니다. 36.93이 사전투표율이었고 네. 그때는 금토요일 날 했습니다. 예. 둘째 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자, 내일까지 그러면 목금 이틀 동안 사전투표 하는데 과연 지난 대통령 선거 3년 전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그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제일 먼저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전 투표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자칫하면 본 투표율보다 더 앞질러 갈 수 있다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19.58% 나왔거든요. 네.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몰릴 수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역대 사전 투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뜻을 무겁게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뭐 민수 침주라고 국민은 물이고 그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벼라 그랬잖아요. 네. 네. 물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고사성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정말 물이 배를 뒤집는다는 것을 갖다가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제가 19.58% 나온 거 보고 그럼 이거 내일 잘하면은 사전투표가 40% 넘겠다. 네. 40% 넘으면 역대 최고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한테 국민들이 반성해라. 앞으로 잘해라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77%가 나왔고 36.93이 사전투표였으면 지금 이제 내일 사전투표율이 40%가 넘을 수도 있다, 육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를 비교해서 사전투표가 높다라고 이제 하셨고, 자, 뭘 것입니까? 한 만 원? 5만 원? 더 걸죠? 예. 그래요? 예. 더 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10만 원 건다고 생각. 예. 경기도 안 좋은데 일단 3만 원만 거시죠. 예, 3만 원 정도 근데 걸기로 하고. 40% 넘으면 배로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 제가 몰치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우리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네. 이번에는 지역 감정의 다툼으로 선거가 수렴하지 않는다에 집중하고 싶어요. 예, 예. 한강 작가가 쓴 것처럼 이번엔 12.3 내란으로 대통령 보궐 자리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예, 책임은 그들에게 있어요. 내란 세력에게. 예. 그래서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호남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저는 과거의 5.18과 5.18의 역사와 박정희에 대한 향수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역의 그 투표율의 차이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주말에 끼지 않아도 이건 그냥 내가 본투표 때 못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하고 그날은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내란에 대한 종식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심판하겠다라는 기다려왔던 국민에 대한 어떤 의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40% 넘을 겁니다. 우와, 내일 40%는 넘는다. 합쳐서, 예.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결론 먼저 내놓고 설명 쭉 해주시면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제 드리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사전투표율이 지난번에 36.93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측해 주십시오. 이 예측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오늘 계속 전화하고 있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사전투표하자. 정말로 전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상호 기자님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눈덩이 효과라고 예. 있습니다. 영화가 첫날 스코어가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5번을 영화 개봉해봤잖아요. 네. 개봉관에서 첫날 스코어가 중요해요. 첫날 확 뭐 한 20만 원 들었다. 네. 그러면 요게 눈덩이가 돼요. 예. 근데 그 유효한 숫자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20% 정도 나왔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너 아직 안 했어? 이렇게 네. 되는 거야.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지. 너 아직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되면 요거 버티기 힘듭니다. 우와. 아무리 엉덩이가 무거워도. 근데 바람이 부는 거죠. 저는 이제 예측컨대 40%는 일단 달성될 거로 보고요. 최종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외에서 그 재외국민 투표율이 맞습니다. 71.6에서 79.5로 뛰었단 말이에요. 네. 8%포인트 정도 뛰었는데
저는 해외가 훨씬 더 투표 여건이 안 좋잖아요. 예, 멀리 가야 되고 뭐 숫자도 없고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덜하지는 않을 거다 국내에서. 그러면 8% 포인트 뛰었으면 저는 뭐 한 6% 정도까지는 더 최종적으로 뛸 수 있다. 그러면 6% 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럼 한 전체적으로. 42%까지 갈 수 있고 80% 넘는다 저는 대선이. 그렇게 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팅 세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21,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오늘 왜 이렇게 또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십니까? 국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주권 재민 스픽스 흥해라 우리 이성열 어르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정말 귀한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예 못 봤습니다. 자 40% 이상 40% 이상이 엄청 많은데요. 42%, 39%, 38%, 45%, 40. 와, 총투표율 60% 넘으면 뭐 기적이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45, 42, 40, 45, 39, 42, 45, 40. 와, 45.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다 40은 넘긴다고. 예. 댓글 올리셨는데 예. 40%라는 이야기 하지 말랍니다. 41%라고 하랍니다. 왜 40%나 그러냐고 해가지고 네.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아. 예. 왜 자꾸 사자를 연상시키냐? 사자 보기도 싫은데. 아, 네. 미래 무섭습니다. 자리까지 저희가 맞춰야 되네요. 그럼. 예, 무섭습니다. 야, 근데- 그래서 41% 이상 된다고 하랍니다. 자, 43.3, 47%, 40% 충분히 넘는다. 와, 이런 이제 기적이 집단지성으로 발휘되는 걸 보면 36.93이라는 것이 그냥 휴일 하루 끼었다, 토요일 끼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증한 투표율의 배경은 실제로 겸손한 두 당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 민주당도 겸손, 국힘도 겸손한 그런데 투표율이 이렇게 뛰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쏠림 현상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쏠림 현상이 그렇습니다. 쏠림 현상이 혹시 조국 혁신당으로 갔을 수 혹시 조국 혁신당 후보 냈습니까? 저희는 기호 1번 이재명이 후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본선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 이제 이런 데도 오늘 뭔가 좀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이상하게 좀 발견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뭐 제 3차 토론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빛났습니다만 이게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그들에 의해서 사실 이게 불가피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란 세력 척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잘 강조했고 거기다가 막판에 이준석이 완전 우리를 화나게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지막에 뭐 한 1, 2% 포인트 정도는 더 투표율을 상승시킨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국민의 대리인인 의회 의원들이 주로 나서서 내란 세력과 싸워줬어요. 물론 우리가 광장을 지켜주긴 했지만 실행은 그들이 했잖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여태까지 칼만 계속 막 갈고. 연마하고 막 그냥 이거 촛불만 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네. 휘두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만큼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한 실행 의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야, 국민들 근데 입장에서. 이게 집단지성이 발휘되니까요. 40% 넘는다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이게 지금 저는 혹시 40% 되겠나 안 되겠나 사실 지금 좀 신중한 쪽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올려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한 명씩 더 연락해가지고요. 내일 꼭 사전투표 하도록 합시다. 누구 찍는지 묻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가라. 이러면 굉장히 일찍 일을 잘 볼 것이다. 일찍 일을 잘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수정님 이런 걸 주셨네요. 내일 사전투표 역대급 찍으면 네. 신랑이 저녁 사준대요. 그 신랑님 평소에 밥 좀 잘 사주세요. 내일 역대급 찍으면 네. 밥이 아니고 집에서 파티를 한번 해야 되지. 이게 신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왜 이렇게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을까? 사전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했더니 정말 사랑하는 그 불타는 감정을 가진 초창기의 연인들은 장거리 연애라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10분을 만나도 그 마음으로 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 싹 스캔하고 내가 투표를 지금까지 몇 번 해봤는데 그때 이랬으면 지금은 40이 훨씬 넘겠는데? 라는 판단
결과를 자기 스스로도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피스차일드님께서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신촌 투표용지 유출 언론에 보도되는 거 부정선거 빌드업이니까 국힘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합니다. 민주당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했는데요. 관심 확 가지고 있고요. 선관위가 왜 이거 유출됐는지 조사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니까 이런 장난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유출을 시켰다고 하는데 용지가 이제 한 장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이거 심각하게 볼 정도의 상황입니까? 이상우 기자? 일단 그 사건 개요를 알고 보시면 그 뭐 구조적으로 뭔가 비리가 행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워낙에 줄이 기니까 예. 거기서 이제 투표 그 한문 제한돼 있고 줄이 기니까 요분이 이제 신원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나눠드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줄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대기 인력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일부가 이 건물 밖으로 나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투표 용지를 들고 밖에 들고.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못 봤던 상황.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병목이 생기면서 워낙 몰려서 생긴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못 하고 그냥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표가 밖으로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있다가 줄을 갖다가 줄을 편 거야. 예. 다림질을 편 거죠. 하죠. 예. 이렇게 있는 예. 줄을 펴니까 요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건물 밖에 나가 있는 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보면 부실함이 확인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자기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확인된 불법 사항이라든가 투표 뭐 방해 또는 뭐 투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보고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자, 봅니다. AAA님께서는 선관위 잘해라. 일말의 부정선거 빌미를 줘서 좀비 떼들도 입에 거품 물고 선거 끝나고 부정선거 운운하면 가만히 안 둔대. 다시는 신촌 선거구처럼 허술하게 감시하지 마라. 가만히 안 둔대. 알겠지? 뭐 이렇게 보는 이제. 눈이 많으니까요. 아이 잘해야죠. 이거를 가지고 무슨 부정이고 말고 그렇게 하면 그건 싸워서 끝장내야 되죠. 무슨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니 마이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제대로 하라고 촉구 이미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표함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 보려고 눈에 정말로 쌍심지 켜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감히 부정선거를 합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내일 사전투표 열기 이어진다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여러분들 의견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당하지 않고 표로 반드시 시작합니다. 야, 성리하리님은 약간 기가 죽을 정도는 아닌데요. 오늘 투표 안 한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내일 하셔도 되고요. 단 이제 6월 3일 날 투표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내일 투표하자면 좀 쫄릴 겁니다. 당연 투표해서 안 해서 계속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확인하는 물으면 거죠. 안 하면 약간 국민 아닌 느낌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그 아까 그 선관위에서 예. 걱정하시는 댓글들이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예. 그 이렇게 줄이 이렇게 안에서 꼬부라져 있어서 밖으로 펴다 보니까 이제 투표용지 가지고 밖에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일부 매체에서는 어떤 사람 투표용지 가지고 밥 먹고 오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뀌었을 수도 있고 대리 투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관위에서 여하튼 아임소리 뭐 죄송하다라고 밝히면서 모든 투표자가 빠짐없이 투표했고 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 없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된 소지는 이제 종료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울산 알버스님은 투표 가는 길에 눈물이 났다. 용지를 안 벗고 이분은 또 가는 길에 눈물이 났다라는 것은 가는 길에 눈물이 났다는 것은 평소에 억눌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 쌓여 있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댓글 부대 완전 떴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막 이상한 댓글 계속 올라오는 거 보죠. 네. 무슨 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강기숙님 스픽스 응원 안 해주시고 이상호 기자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스픽스에서는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좀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투표율로 승리합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준석 후보는 비방 방송 내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방송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꼭 봐야 되는 거 여러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서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영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한 회견이에요? 오늘 9시 저걸 했는데요. 저거 한 다음에 자 어디에 혐오가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말은 그거예요. 나는 검증을 위해서 그걸 이야기한 건데 왜 그 검증에 그 초점을 안 두고 내 말한 게 초점을 두냐 이건데 자기 말은 쉬운 말로 그거죠.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냐는 건데 자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5손가락 중에서 이상이 가운데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달을 가리키면서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시커먼 옷물을 붙여가지고 달을 가리키면은 눈이 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자연적으로 그 손가락 끝에 갈까요? 달에 갈까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인이면 말입니다. 정치인은 국민한테 답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면은 국민 모두가 또 국민 대다수가 저걸 불편하다고 생각했으면 저기에 대해서 자기는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사과의 방식이 뭐냐? 지금 윤석열 씨가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계엄 때문에 불편을 준 건 미안한데 계엄은 이래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기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방송에 지금 안 맞는 말이거든요. 두 낱말이. 그 낱말을 한 건 맞는데 그 낱말은 검증을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씨 계엄으로 하니까 저 같이 나온 다른 후보가 그랬죠.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 나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이 한 말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계엄을 정당화시키면서 오히려 계엄은 다른 사람이 부추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40대 윤석열 맞습니다. 맞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분 입에서요. 다시 한번 자꾸 하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절대 안 꺼냈으면 합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요. 이준석 후보가 검증하고 싶다고 하는 그 출처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았죠. 안 밝혔어요. 대상도 그렇죠.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죠. 네. 예.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굳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음란한 성폭행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가져올 거면 왜 그거 하나만 가져와서 모든 온 가족이 보고 있는 대선 토론장에서 그걸 하느냐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 이준석 후보는 몰라요.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보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정치하는 엄마들 비롯한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고발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과해야죠. 정치인이라면 왜 이렇게 모욕적이고 폄하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대선 토론장을 그렇게 오물로 덮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뭐 원래 얘기했던 거, 그와 다른 행동하는 거.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쉬운 말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 오늘 이준석 그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사실 장 소장하고 제가 취재한다고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차명진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제가 이제 상황이 뭔지 좀 묻고 했는데요. 이것도 내부에서 그래도 비판은 제대로 한다라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니까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장성철 소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항변하는 것은 그냥 투정 같아요.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했던 그 발언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유세장에서 얘기하시고요. 다른 그 이준석 캠프에 있는 그 대변인들 방송 나와서 계속 그 얘기 하세요. 그럼 이게 표에 도움이 되는지. 근데 그럼 그 캠프가 근데 후보한테 말을 못해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강경파가 있고 정치는 이런 거 아니다. 일단 저런 분위기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 강경파들은 뭐냐 지금 고해야 된다. 이재명 더 잘못하지 않았냐. 동탄 선거 때 뭐 들어온 분들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저렇게 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선거 분위기는
여러 가지 지금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한쪽은 표가 똘똘똘 뭉치고 있고 더 화가 나고 성질이 나니까 직접 가서 표를 찍자라고 일종의 정말로 항의성, 분노 그리고 심판 투표를 하는 것 같고 한쪽은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모여야 할지 단일화가 되지도 않는데 단일화하자고 찾아가는 것은 실제 단일화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집까지 찾아갔잖아요. 그게 단일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한준호 의원이 그 국회에서 자고 새벽에 그 국회 사우나에 갔는데 가서 혼자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저 둘이 뭔가 들어오더래. 보니까 권성동이랑 이준석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 새벽에. 그럼 밤새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저들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도 마지막 순간에 어찌됐든 간에 단일화 할 거다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실제 만약에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선거 비용 전보를 어떤 식으로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매표행위가 될 텐데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단일화 한다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입장이 묘한 상태에서 둘이 떼뱉겨 주러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단일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 전화를 했죠. 아니 국회 와서. 의원회관에서 네. 이준석 그 후보의 방을 갔죠. 네네. 갔는데 자정에 갔어요. 예, 갔는데 제가 보기로는 단일화 하러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단일화 하러 가는 사람이 절실함이 없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그 앞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 연락을 해봤어야죠. 아니 핸드폰에 아니, 전화를 안 받았죠. 전화를 갖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누르죠. 세상에 전화하면은. 갔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핸드폰 검색하고 있어요. 아마 옆에 누가 참모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문도 좀 두드리고 솔직히 퍼포먼스도 좀 하려면 하십시오 했는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저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 건데 지금 단일화를 하러 간 거라기보다는 단일화의 명분하에 이준석을 박스권에 가두려고 간 것 같아요. 네. 자,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몇 %쯤 되겠습니까? 지난 대선이 77.01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몇 %인지 여러분 의견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득표율은 참고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득표율의 차이가 날 것인지 이거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득표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요 두 가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답변으로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투표율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 것인지 여러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런 질문들이니까요. 또 댓글이요 막 살아납니다. 죄송합니다. 82가 이야기 안 많아요. 할 건데 예? 82가 많네요. 82가 많습니까? 와 82, 79, 83, 79, 45, 80 예, 지금 선진님은 조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아, 사전투표율이 60%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2, 13, 74, 82, 87, 80, 81 예, 그리고 사전 최소 53%는 차이를 53%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해나님은 90, 81, 82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정치평론가가 아까 우리 거는 거 봤지 않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손톱 이런 거 걸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속담 보셨습니까? 저 소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개근데 이 저울에 올려놓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명이 동시에 있는 데서 다 물어보고 이것을 딱 모으니까 그 무게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다라는 이런 상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자 86, 81, 80 야 진짜 80%를 실제로 다 생각하시네요. 84, 81, 83, 83, 79, 82 75에서 79다, 85다, 81이다, 79, 5다, 82, 84, 78, 80
와,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에 이준석식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느낌적 느낌을 하는데 저는 바로 제 판단으로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 실제로 80%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지성의 결과로 우리가 기대해도 될 만한 수치다라고 봅니까? 80%는 못 넘을 것 같습니다. 80%는 못 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권자 수는 정해져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상대와 우리의 격차가 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날 건 맞지만 예. 전체 투표율은 80%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포기하는 표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70대에 머무를 예, 본인의 정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보고 있고 기록으로 남아 예, 정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고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80%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80% 넘는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이상우 기자는. 저는 방금 우리 강비정 대변인의 말씀이 상당히 좀 타당한 것 같아서 예. 82였다가 81로 조정하겠습니다. 82에서 81. 이제 이거는 무시한다는 이 말이에요. 82에서 81로 줄인 것은 자 우리 부단장님 어떻습니까? 제일 늦게 하면 제일 손해죠. 제일 손해죠. 네, 80은 81.5로 보겠습니다. 81로 봤는데. 자 81.5.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이제 80% 넘길 것이다. 지난 대선하고 비슷한 건 좀 더 많겠지만 80은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밑밥을 던지는 이유는 그러면 세 분 다 말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저쪽은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장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최소한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은 투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전 투표를 놓친 사람들을 잘 찾아서 네. 본투표로 같이 가는 거죠. 나는 비록 투표를 했지만 혹시라도 내 주변에 투표 안 한 분들은 싹 다 끌고 투표장으로 가는 것. 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질문은 지금 초등학생이 하는 질문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좀 기발하게 어떻게 하면 표를 좀 더 많이 찍도록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아이디어가 막 좀 떠오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80이 넘는 걸로 81, 80, 82, 83, 87.7, 85, 81.20 자 이렇게 79.99, 76, 78, 87 자 있는데 이상우 기자 굉장히 좀 재밌게 듣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만 하면 바로 되겠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없습니까? 그 획기 오늘 밤 11시 2만 뉴스에서 제가 시청자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계획이 내일 새벽에 제 동네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동네 사람 다 깨워서 간다 이제 이런 말씀 있고요. 정말로 아까처럼 블루 스타일로 진짜 패션 코드를 다 파란색으로 해서 가겠다는 분도 있고요. 웬만하면 안 보이는 속옷을 입고 가지 말고 겉옷을 좀 입고 가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투표율 굉장히 높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윤직님, 손정수님, 무한청전님, 백일홍님, KJ님, 와 장정식님 모두 고맙고요. 제이와님, 자 마달자님께서는 표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이렇게 주고 계신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글이 사실은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투표를 안 하면요. 예. 작년 12월 3일에 당한 일을 여러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를 안 하고 눈 감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피부에 실감나게 주위 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 대표님이 원하는 그 투표율 높이는 방법 예. 이 말씀 좀 조심스럽지만 들어볼게요. 예. 첫 번째, 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밈을 만들자. 예. 나랑 썸을 타고 있는 썸남이 사전투표 안 했대. 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네. 요런 투표 안 하면 나만 손해. 그런 밈을 전체적으로 돌려줄 것. 예. 또 하나는 투표 인증 해간 걸 보여주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요즘 어렵잖아요. 예. 커피 1+1. 커피 떡볶이 1+1. 1.5배 준다. 예. 실질적으로 뭔가 투표했을 때 바로 나한테 딱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 이런 걸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자. 예. 예. 빙고고요. 오늘 당첨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쇼츠로 만들어서 네. 드릴 테니까 우리 채널에도 올리고 미음으로 돌리면서 정말로 투표를 독려하는 방법 무엇인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조개 샤브샤브인데요. 오늘 날씨 정말 더웠는데요. 깔끔하게 진공 포장된 세조개 무려 500g입니다. 냉동 아닌 당일 공수한 신선한 국내산 야채가 가득하고요. 육수용 소스도 함께 보내드리는데 그리고 칼국수면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직접 제가 시켜 먹어봤는데요. 와, 단돈 23,900원에 4인 식사 책임집니다. 가족끼리 나눠 먹었을 때 너무너무 맛있고 좋았습니다. 따로 손질할 필요 없습니다. 자, 배달된 걸로 충분히 조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경영푸드 그리고 카카오로 경영푸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영푸드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우리 스픽스 댓글창 위에 세조개 500g 있습니다. 샤브샤브 밀키트 많은 분들 주문하시면 내일 저녁에 사전투표 끝나고 시원한 우리 세조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인데요.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6이고요. 010-7612-3303으로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24시간 동안 언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르고 착한 청년들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더 착한 보험 저도 신뢰하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말이 이렇게 꼬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방송 많이 하면 아시죠? 마지막에 혀가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제가 전자는 아니고 요즘은 진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도저히 술을 마시고는 할 수 없어서 정권 마치고 나면 오늘 누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대선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데 와 지금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돼요. 너무 무리하세요. 지금. 그래요? 근데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는 그날 6월 3일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세게 달려봅시다. 경상도 말로 디비 뿝시다. 이제 DB 졌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됐다 이렇게 하죠. 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내일까지 우리 열심히 산지부 달려야 합니다. 됐다. 기록 세워야 됩니다. 준비됐나? 됐다. 하고 그다음에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오늘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에 박수를 크게 치고 있고 방송은 우리 기술진 닥침하고 5초 동안만 열렬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고생했다고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냥 가도 돼요. 자 준비됐나? 네. 됐다. 역전에 용사들. 용사들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칩시다. 자 하겠습니다. 네. 아이씨.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나? 됐다. 역전에 용사들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